수십조 자산을 가진 재벌 회장,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그룹 회장이 실종된 지 사흘째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람들은 거리에서 한 노숙자를 발견했죠. 꼬마야.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그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노숙자로 변장한 이유. 수십조 자산을 가진 한 재벌 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경찰도 찾지 못했고 회사 직원들도 그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도심 한복판 거리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노숙자가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노숙자가 바로 그 재벌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도대체 그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노숙자로 살아보기로 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남자의 하루는 언제나 숫자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비서가 올려놓은 보고서, 계열사 매출, 주가 등락, 해외 법인 실적, 수십조의 자산이 그의 서명 하나에 흔들렸고 수만 명의 생계가 그의 결정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시대의 신하라 불렀습니다. 맨손으로 기업을 일으킨 사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남자. 그러나 그 신화의 한가운데 정작 그 자신은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꿈을 꾸던 사람,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언젠가 잘 살게 될 거라고 웃던 사람. 회사가 커질수록, 화려함이 쌓일수록 그녀의 빈자리는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들은 멀리 있고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넓은 집과 조용한 밤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아내의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들 중 어느 하나도 그를 위해 켜진 것이 아니라는 걸 그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라진다면 진심으로 슬퍼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그 질문은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그의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물음은 새벽이 되어도 아침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심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거창한 선언도 드라마틱한 계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질문 하나가 그의 내부에서 점점 자라나 어느 순간 더는 외면할 수 없는 크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는 새벽 3시에 홀로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도시, 그리고 더 고요한 자신. 그 침묵 속에서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그는 20년을 함께한 비서를 불렀습니다. 서류도 지시서도 없이 단 한마디만 전했습니다.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 비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회장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 눈 속에는 명령이 아니라 오랜 간절함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창고에서 낡은 점퍼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사를 처음 차렸을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기름때가 묻고 해진 소매. 그 옷을 천천히 걸치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재벌 회장이 아니라 오래전 잊고 있던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처음 좋아했다고 했던 그 눈빛을 가진 사람.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가야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돌아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고 지나치는 사람들의 눈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평생 시선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든 고개를 숙이는 직원들, 악수를 청하는 손들,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단 한 사람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전 무렵 추위를 피해 카페 문을 밀었습니다. 직원은 그를 보자마자 입구에서 막아섰습니다. 손짓 하나, 짧은 눈빛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나가주세요. 말은 없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물러섰습니다. 점심이 지날 무렵에는 빌딩 로비에 잠깐 들어서려 했습니다. 경비원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건물은 그가 직접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초석을 놓던 날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걸었고
누군가는 연인의 어깨에 기대어 웃었습니다. 그 평범한 온기들이 그날따라 유독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나던 날 둘이서 이런 벤치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봤던 기억. 그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가진 그는 이렇게 혼자였습니다. 돈이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지는구나. 그 말이 혼잣말처럼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는 골목 안쪽의 작은 분식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유리창 안으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간판, 낡은 의자, 손때 묻은 메뉴판.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를 주인 아주머니가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판단도 경계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주문을 할 돈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 따뜻한 공기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아무 말도 없이 어머, 감사합니다. 김밥 한 줄을 네, 내려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배고프죠? 그냥 드세요. 돌아서는 뒷모습이 아내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밥을 챙겨주던 그 사람. 내가 지쳐 돌아오는 날이면 말없이 따뜻한 것을 내밀던 그 손. 그는 김밥을 집어 들다가 멈췄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은 눈물이 그 조그만 분식집의 낡은 의자 위에서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목 안, 아무도 모르는 오후. 그는 그렇게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놓쳤던 날처럼, 아내의 마지막 손을 잡았던 날처럼 오래 무거운 것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렸습니다. 김밥 한 줄이 살면서 받았던 그 어떤 선물보다도 따뜻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오후, 그는 자신의 회사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유리 빌딩, 40층을 넘는 높이, 입구에는 회사 로고가 새겨진 돌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디자인을 승인했던 로고였습니다. 기초 공사를 시작하던 날 흙먼지 속에서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경비원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단호하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기 내가 만든 회사인데. 경비원의 얼굴에 당혹감과 짜증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직원 몇몇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는 쫓겨났습니다. 자신이 세운 건물 앞에서, 자신이 이름을 붙인 회사 앞에서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분노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회사가 당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신이 회사를 만든 거잖아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지금 이 거리 위에서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회사는 남았지만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그날 저녁 그는 회사 맞은편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유리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삼오오 빠져나오는 직원들, 느슨해진 넥타이, 무거워진 가방. 그 얼굴들이 하나하나 낯익었습니다. 입사 면접을 직접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고 승진 발령을 내리며 악수를 나눈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길가에 앉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도 그렇게 해보자. 임원 세 좋아, 명이 그럼 그렇게 하자고.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하, 그때 진짜 웃겼지. 충성스럽다고 맞아, 여겼던 표정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관이었어. 다음에도 그는 그들을 믿었고 그들의 가정을 챙겼고 가장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텼습니다. 그들의 대화 소리가 바람결에 흘러왔습니다. 회장님 없으면 우리 회사 더 좋아질 수도 있어. 웃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가볍고 아무렇지도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아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주변에 진심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때 그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세상에 진심이 어디 있냐고. 이해관계가 맞으면 그게 진심이라고. 아내는 그날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의 의미를 그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세계가 자신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워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한강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은 거의 바닥났고 몸은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욕망도 경쟁도 다음 회의도 없는 하루. 그는 처음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아내와 나란히 누워 하늘을 보던 그 여름처럼.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낡은 점퍼에 어깨에 기타 케이스를 맨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옆에 앉더니 캔커피 하나를 슬며시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아무 조건도 아무 의도도 없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그 오래된 방식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생각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청년은 거리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지나가던 누군가가 잠깐 멈춰 웃어주는 게 좋아서 계속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그는 오래전 기억 하나를 꺼냈습니다. 직원이 10명도 안 되던 시절, 월급날 모두 함께 삼겹살을 먹던 날, 그때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누군가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커피 캔이 식어갈 무렵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이것이었구나.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온기. 그가 돌아온 날 세상은 이미 떠들썩했습니다. 실종된 재벌 회장이 노숙자 행색으로 발견됐다는 뉴스가 모든 채널을 뒤덮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렸고 직원들이 달려왔고 임원들은 안도와 당혹이 뒤섞인 얼굴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에 올랐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 위에 그가 보낸 시간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회장의 첫 마디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이후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회사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과만을 쫓던 지표들이 바뀌었고 오랫동안 외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회장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건넨 커피 한 캔, 아무 조건 없이 물어봐준 괜찮냐는 한마디. 그 청년은 얼마 후 작은 기회 하나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노래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무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회장은 아내의 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당신이 말하던 것. 그날 이후 그의 하루는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살면서 내린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늦은 결정이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사람을 남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